1962년 겨울 강원도 삼척 외곽마을은 눈에 묻혀 있었습니다.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은 집들은 연탄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좁은 골목길엔 얼어붙은 빨랫줄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 박은주는 그의 13살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마을 끝자락 산기슭에 붙어 있었습니다. 기와집도 아니고 초가집도 아닌 함석 지붕에 흙벽을 바른 작은 집이었지요.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막장까지 들어가 석탄을 캐는 일이었는데 한 번 내려가면 보름, 길게는 한 달씩 집을 비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마을 부잣집들의 빨래를 받아다 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물 좀 길어와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부뚜막 옆에 앉아 불을 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당 우물가로 가는 길에 큰오빠 기성이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21살이었던 큰오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광산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는 너는 공부를 해야 한다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춥지? 나는 두레박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큰오빠는 도끼를 내려치다 멈추고 나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깃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나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들어가 있어. 추우니까? 큰오빠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나는 물동이를 들고 황급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에는 둘째 오빠 기훈이와 셋째 오빠 기태가 있었습니다. 기훈 오빠는 19살로 마을 잡화점에서 일했습니다. 기태 오빠는 16으로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요. 두 오빠는 방 안에서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은주 왔네. 이리 와서 우리 구경이나 해. 기훈 오빠가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준비하라고 했어요. 쯧, 맨날 일만 시키네. 기태 오빠가 혀를 찼습니다. 그의 손에 든 화투짝이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나는 오빠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 옆에서, 때로는 정면에서 나를 훑어보는 그 눈길들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동생을 보는 눈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무겁고 끈적하고 불편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지요. 밤이 되자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검댕으로 시커멓고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우리 복덩이 잘 있었나? 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손을 펼쳤습니다. 나는 달려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옷에서는 땀 냄새와 석탄 냄새가 났지만 나는 그게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지. 이것 봐라, 아버지가 뭘 사왔는지. 아버지는 보따리를 풀어 엿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오빠들도 하나씩 받았지만 아버지는 나에게만 2개를 주었습니다. 은주는 우리 집 공주니까. 그 순간 나는 오빠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기성 오빠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기훈 오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태 오빠는 엿을 바닥에 던지듯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영감, 애들한테 똑같이 주지.
뭐가 어때서? 은주는 딸인데.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오빠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들은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칼날 같았지요.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눈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차가웠습니다. 나는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감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집안의 공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의 눈빛이, 목소리가, 존재가 점점 낯설어지고 있었지요.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내 인생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고요하고 차갑게 모든 것을 덮어가며 그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마을에는 장마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빗물은 지붕을 두드렸고 골목길은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광산으로 떠났고 집안에는 어머니와 오빠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도 빨래 보따리를 들고 나갔습니다. 마을 반대편 부잣집까지 가려면 2시간은 걸렸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오빠 기성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는 문틈에 기댄 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왜 오빠? 이리 좀 와봐.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무겁고 뭔가 위험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닦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때 둘째 오빠 기훈이와 셋째 오빠 기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새 오빠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오빠들 왜 그래요? 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기성 오빠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너만 좋은 거 받고 너만 예뻐 받고. 우린 뭐냐? 그게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닥쳐. 기성 오빠의 손이 내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기훈 오빠가 내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지르면 더 심하게. 기태 오빠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집안은 어두웠고 오빠들의 얼굴은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해봐. 누가 믿겠어? 기성 오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가 집을 나설 때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공포의 신호였습니다. 처음엔 며칠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에 2~3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빨래를 들고 나가거나 장을 보러 가거나 친척 집에 들를 때마다 오빠들은 나를 찾았습니다. 나는 숨으려 했습니다. 뒷산으로 도망치기도 했고 마을 우물가에 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끌고 돌아왔습니다. 도망가면 어머니한테 말한다. 네가 우리 돈을 훔쳤다고. 그럼 아버지가 널 내쫓을 거야? 협박은 점점 교묘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나는 헐렁한 옷만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준 새 치마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대신 오빠들의 낡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목선이 높고 소매가 긴 옷이었지요. 은주야, 왜 그런 옷을 입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머리카락도 잘랐습니다. 어느 날 밤 부엌 가위로 어깨까지 오던 머리를 귀 밑까지 잘라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았습니다. 덜 눈에 띄었으니까요. 은주가 요즘 이상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사춘기지 뭐. 여자애들이 다 그래.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숨을 쉴 때도 나는 긴장했습니다. 오빠들의 발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지면 숨이 막혔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해도 작은 목소리로만 대답했습니다. 박은주, 요즘 왜 그러니? 아픈 거 아니야?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아침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말라갔고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13살 소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늙어버린, 죽어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손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빨랫줄에 오빠들의 옷을 걸면서 나는 그 옷들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불태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견디는 것밖에는요. 은주야, 어서 들어와. 얼어 죽겠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마지막 빨래를 걸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태 오빠였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린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찾았고 부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은 하얗게 변했지만 내 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